민주당이 이른바 이낙연 신당 가시화에 술렁이고 있죠. 당내 개파간 갈등의 골도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김부겸 네네. 양 총리와의 회동 일정 잡혔습니까? 예. 잡힌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네. 그 취재를 했어요. 대변인이신데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알려면은 예. 그래도 이제 대표와 가장 가까이 직원에 있어서 상의하는 분들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좀 제가 전화를 아침에 드렸죠, 새벽에. 예. 근데 마침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거든요. 예, 그 예. 용산역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위원들 몇 분에게 이제 전화 드려서 좀 이제 여쭤봤더니 예. 당의 통합을 위해서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네, 총리. 그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네, 대변인 의원. 당의 통합을 위해서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 사실은 그 두 전 총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거기도 이제 열려 있는 거고 이낙연 네. 전 대표에게 이제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네.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한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 일정을 이제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님의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접점이라고 할까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그 얘기는 이제는 만나봐야 별 성과가 없을 거다.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네. 지금 그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 야권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뭐 야당 네. 지지자들은 지금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민주당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이제 정치 행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 가야 할 길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가치에도 동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견제하고 된다는 심판하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뭐가 다르다고 봐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행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예. 모르겠고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당 밖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겠지만 결국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당내 민주주의, 당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제일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데 있어서의 모든 전선, 단일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하나의 공감대인데 저는 이제 정치가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공감대에 있어서의 누가 더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나 이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한 전선을 확실히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 뭐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발언 수위가 강해지잖아요. 당내 지도부에서 보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나가서 신당 차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못 나갈 걸? 주저앉을 걸?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망을 좀 하셔야 대책이 나올 거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정치를 볼 때 네. 그 내부 동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 지도자의 기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어떤 세를 형성하느냐 그 세가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선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내부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차차송의 태풍에 그칠 거다. 저러다 말 그렇게까지 거다. 뭐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 에너지, 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얼만큼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 지지자들의 전선을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정도의 정치인이 만약에 예. 신당을 나간다고 하면 이건 탈당이 아니라 거의 분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체급 자체가 워낙 큰 정치인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도부 입장에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못 나가게 설득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과거에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아니, 것 이제 같아서 저는 과연 지도부 이재명 이런 대표가 것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는 건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추진 아니겠습니까? 아, 뭐 거기에 그렇겠죠.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예. 지는 건데 예. 역대 모든 정당사에서 봤을 때요. 예. 이제 정당에 보면 이제 정당 통합과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계 개편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미 정치 행보와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설득의 대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당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붙잡고 통합을 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모습들을 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전혀 처음에 없으신 아니,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죠. 이제 아니, 다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네.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해왔던 일이고요. 그렇지만 상대 파트너와의 어떤 네. 조율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한쪽의 일방적 생각 가지고는 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득은 쉽지 않은 거죠. 아, 그럼 그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것 같기 지금 때문에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왜 그러냐면 예.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예. 정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 또 김태현 앵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전자에서 보이기는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다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정치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실제보다도 예. 유권자, 시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자꾸 자,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거는 아니 왜냐면요. 예, 예. 지금 당이 잘못하게 되면 아주 최악의 경우로 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는 큰 체급이 큰 정치인이 나가서 분당에 가까운 일이 올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네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왜요? 그래서 제가 왜 움직임이 없을까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항상 늘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또 네.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늘 함께하고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아니 너무 왜냐면 이렇게 각오로 세워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와는 회동을 추진하는데 아니, 이낙연 왜 전 대표랑 이낙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저 며칠 후에 보니까 기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VIP 시사회에 예, 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 자리에서 뭔가 그건 만남이 모르겠습니다.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인사만 주고받고 헤어질까요? 예. 또 정치인의 만남이라는 게 그냥 예. 단순 만남도 있겠지만 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과정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 또 성과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남에 그쳐서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늘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 민주당의 어떤 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쭉 들으니까 혹시 예. 이거 제가 추측일 수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지금 핵심 지도부들의 생각에 네네.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도 별 파괴력이 없을 거고 정통성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도 상관없다. 무시 뭐 이런 생각이나 그런 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예. 정치는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 지금 지도부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언급도 잘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도 하지 않고 그것은 그만큼 당의 단일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네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신당론 이거 사쿠라 당이 될 거다. 사쿠라 노선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설왕설 얘기들이 많은데 비명계 의원들은 철새 김민세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요. 네. 모든 정당은 이제 혼돈과 질서가 교차를 하거든요. 네. 그 혼돈의 시기에 있어서는 약간 흙탕물도 있고 막 그 뭐가 잘 안 보여 안개도 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물이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네. 건데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의 말씀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독주, 무도함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 누가 이것을 그 물결을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김민석 의원의 말씀은. 근데 네. 이제 김민석 의원의 의도는 뭐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이 네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사람은 사꾸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워낙 부정적인 좀 어감들이 있어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꾸라다 하는. 그 이제 정치 이제 뭐냐면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언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초선 의원도 아니고 뭐 그렇죠. 오랜 정치를 네.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네. 영입해서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성장했던 분이고 예, 예. 지금도 이제 삼선 의원이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한 18년 동안 그렇죠. 풍차 노숙하면서 18년 만에 이제 복귀해서 지금 시점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네. 한편으로 또 그런 절실함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분당되거나 무너졌을 경우에 네. 그것이 과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민심의 여풍이라든가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이냐. 네. 과거의 자기의 정치적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엇나갔을 때는 네. 그 역풍과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김민석 의원이 어떤 이낙연 신당론을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 실언이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그거는 김민석 의원이 정치적 언어를 선택한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판받을 잘못된 그 언어를 막말 통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네. 확고한 의지와 정치적 철학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막말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시죠. 그걸 저는 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워낙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안티 반응을 보이고 아니, 철새 정치는- 김민세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받아치니까. 정치는 또 시장이 있잖아요. 어떤 시장이 있냐면 언어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 네.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측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성명을 하고 네, 계속 그러면 그런 그걸 얘기 누가 나오고 판단하냐면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서 네. 야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선거에서 또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은 다 내년 4월 10일 날 네.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민주당의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김민석 의원의 손에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제 그러한 김민석 의원의 자신이 걸어왔던 정치 인생에서 네. 봤을 때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민주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장지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저런 일이 저 당에 일어났네 이겁니까? 우리는 예상을 했죠. 그래요?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네. 몇 명 전역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한 제가 5월인가 6월쯤 했던 것 같은데 6월쯤 했던 것 같아요. 몇 명 이제 전역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 쭉 봤을 때 아마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었냐.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예. 지지율이 확보가 되지 않고 상당히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이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그 새로운 전환점으로 뭘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봐야죠. 뭘 예상한다는 것보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집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게 어긋났다 보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권력의 획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신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윤핵관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유지 단계로 넘어갈 때 그건 뭐냐면 내년 총선의 승리에 대한 집권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 집권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이준석을 내치고 정지석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김장연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현 장제원이었는데 네. 여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권성동을 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권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약간 어긋났는데 어쨌든 김기현 그 당시 이제 대표 후보가 최하였는데 네. 공중부양시켜서 당대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총선 체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긋난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집권 전체의 청사진과 블루프린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난관에 봉착됐다. 그리고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자기가 이제 총선을 예.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하면서 치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불출마가. 오히려.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총선 역할을 어떤 역할을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물러나서 김장연대 이제 그 이제 마지막을 이제 선언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산 민심이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고 봐요. 네. 부산 민심은 뭐냐면 부산 엑스포의 이제 실패 유치 실패와 더불어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네. 부산 민심을 다독인다고 하면서 재벌 총수들 댁에서 떡볶이 먹인 거 아니겠어요? 네. 부산 민심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저항의 국면으로 간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어떤 입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꼬를 터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걸 불출마를 통해서.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다독이면서 전체적인 총선 판도의 흐름을 잡아내기 위한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그야말로 이제 희생의 카드를 좀 쓴 것 같고 그 희생의 카드는 뭐냐면 저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 의도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총선을 총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뭔가 총선에서 예를 들면 뭐 선대위원장 뭐 그런 이런 걸 역할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선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네. 뒤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큰 거죠. 마쿠에서 뒤에서 가능성이 역할을 크죠. 할 것이다. 역대 이제 총선을 보면은 네. 선대위원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관장하는 막후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힘이 실려야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책임지고 영입도 하고 네. 배치도 하고 아, 마지막 그렇게. 그 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네. 거죠. 판잡이와 더불어서 가르마를 타주고 판잡이와 네. 칼잡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쥐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겉으로는 죽었지만 아이, 속으로는 그럼요. 죽은 게 아니다 이런. 그럼요. 예. 그럼 만약에 어쨌든 겉으로는 불출마 선언했어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오늘 내에 거취 표명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권은 저렇게 김장연대 해체되고 당 대표도 거취 표명하고 핵심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는데 야당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역대 총선에서 모든 그런 예. 이제 환경과 분위기와 조성이 됐고 또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보통 총선에서 여권발입니다. 여권에서 네.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 야권은 또 뭐 하느냐 예, 그러게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당도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꼭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얘기할 필요는 민주당은? 없고 어떻게 이제 총선 전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민심을 잡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